네, 잔명가족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바로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 정말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자소서 작성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먼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세아그룹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세아그룹은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와 동국제강과 함께 빅3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리 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에서는 어떤 항목들로 취준생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세아그룹을 집중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파헤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하반기 공채 시즌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반기에 있었던 기업들을 차례로 한번 자소서를 파헤쳐 보다 보면 저희가 미리미리 좀 작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자소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세아그룹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우리 최 쌤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세아그룹의 사명을 좀 보시면요, 좀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아라는 영어 표기 위에는 붉은색의 V자 표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단단한 신념으로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에 이제 세아제강을 모회사로 두고요, 이제 발전을 거듭해온 회사인데요. 철강 생산을 시작으로 하면서 이제 국내외에 48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과 IT 운수업으로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한 그룹사입니다. 지난 20년간 20배가 넘는 성장을 거듭해 왔으면서요. 최초로 강관을 수출한 회사로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면서 계속적으로 몸집을 키워온 그룹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열사가 무려 48개. 이렇게 많은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가 있었기에 그 성장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아에서는 그럼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네, 뭐 인재상이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세아의 인재상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창의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또 융화력을 갖춘 사람을 손꼽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가치관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융화력을 갖춘 사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이런 인재상만 들어보면 조금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뭐 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세아그룹에서 내놓는 이제 핵심 가치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정직, 열정, 실력인데요. 뭐 정직하고 열정적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아그룹의 사이트를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비디오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은 깡통 로봇이 정직하게 레이스를 펼쳐가지고 승리하고요. 열정적으로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 또 꾸준히 정진하고 노력해서 화살을 이제 관역에 맞추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아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출준생들이 이 영상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본 건가요? 네, 여기서 제가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오늘 처음 봤지만 굉장히 세아그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혜진 양은 영상 보고 어떤 느낌?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사이트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지금 보게 됐는데요. 이 그룹의 자부심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기업들 보면 이렇게 어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인재상을 제시하는 것도 많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영상에 공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있지만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해야지만 우리 이제 신입 구직자들이 우리 기업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업들을 이제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이제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리고 그 이제 구직자들이라던가 일반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여갈수록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홍보나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영 양이나 혜진 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CJ그룹의 채용 설명회가 이제 학교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CJ 제일제당의 맛밤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역시 먹는 거 기억에 납니다. 네. 혜진 양은요? 저 굉장히 지금 놀랐던 게 저도 CJ그룹을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CJ그룹은 그 그룹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하는데 저는 ENM 기업 설명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만드는 그 우리가 보는 방송을 만드시는 PD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장면은 이런 의도로 했고 그다음에 내가 PD를 꿈꾸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재밌었고. 아무튼 기업들의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화겠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좀 어필한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풀기로 한 항목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애매해하는 항목 소개해 주시죠. 네. 세아그룹의 자소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세아는 어떤 기업이며 입사 후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세아는 어떤 모습인지 서술하십시오. 네, 이거는 뭐 다른 기업에서도 또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세아 어떤 기업으로 실제 느껴지세요, 민영 양? 저에게 철강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잘 외운 것 같은데요. 혜진 양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철강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저 같으면 이 자소서에서는 그 익숙함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좀 더 인지도면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단 저는 세아는 탄탄하게 성장해온 이제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기업들만큼 이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 내용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탄탄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선 작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쓰려고 보면은 그냥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좋은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럼 그 상상을 위해서 어떤 탄탄한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경제 잡지라던가 아니면 경영 잡지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 기업 내에서 뭐 가들이 임원분들이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던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용 설명회 이런 데 가면은 임직원들이 우리 기업을 이제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기업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부심 있게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려면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속속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나만의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군요. 실제로 두 학생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좀 입수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홈페이지나 기사 검색을 기본으로 하고 공시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를 만나서 직접 그런 사업 방향이나 이런 걸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선배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나 뉴스 뭐 아니면 취업 카페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채용 설명회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 저희가 좀 워밍업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엔 이제 모두 함께 작성해 볼 만한 항목을 태진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세 분이 모두 작성을 해온 항목입니다. 본인의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본인만의 원칙을 지켰던 경험을 서술하십시오입니다. 네. 자, 이 항목이 또 나름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항목을 작성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20대라 가지고 아직은 좀 뭐 어떤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원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원칙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또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혜진 양 어땠어요? 저는 원칙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원칙이냐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정말 취준생들이 많은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경험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보니까 네. 예전에 썼던 미니홈피 글 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혜진 양도 이렇게 막 돌아보게 돼요. 막 네, 쓰면서. 저는 아예 자소서를 쓰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쫙 해봐요. 제가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사소한 거라도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 한번 리스트를 쫙 예,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골라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매주 이렇게 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정말 자소서의 준 전문가가 되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들고 잠시 후에 한번 또 두 학생 걸 확인해 보겠고요. 네네. 우리 최현정 쌤께서 그렇죠. 또 어떤 스타일 준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들을 좀 임의로 설정하고 쓰셨나요? 네.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으로 또 영업직을 지원하고 있는 분으로 설정을 하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대학생이 된 후 얻은 자유를 마음껏 써버린 탓에 저에게 남겨진 것은 최하의 성적표와 해이해진 정신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연년생의 동생과 저의 등록금을 동시에 감당하셔야만 했기에 부모님의 깊은 한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음의 한 끝을 불사르듯 즐겁고 재미있는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은 1년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함을 전하고 약속드렸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것이고 용돈도 스스로 벌어서 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로 과외, 행사 도우미, 주차 보조, 레스토랑 서버, 방청객, 특판원 등 저의 버라이어티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됐고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해 꽈탑을 기록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4시간이 빠듯하고 바쁘게 돌아갔지만 저의 원칙은 4학년 졸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회 경험을 하다 보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판사원으로 일할 때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과장해 판매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판매 실적은 좋았지만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컴플레인은 나 몰라라 하는 선배의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영업에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요즘 괜찮냐 물으셔서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으니 아버지께서는 정진하면 빚 볼 날 있겠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한마디 속에 정진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고객에게 다가가야겠다 싶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고객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초반에 실적은 비교됐지만 한 고객이 저를 기억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등 저의 판매 실적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자세를 대학생 활 동안 실천해왔습니다. 새하에서도 뜨거운 진심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네, 가끔 이제 자소서에 등장하는 이 아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작성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사실은 천자에 가까운 분량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측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천자 쓰라는 분량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보려고 했고요. 자신만의 원칙을 부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아그룹의 핵심 가치가 이제 정직을 돋보일 수 있는 거여야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담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좀 구체화되는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업이나 뭐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인데 그것들을 내가 부모님을 빗대어가지고 어떻게 뭐 조언을 얻거나 그런 진정성을 돋보이려고 애쓴 부분도 사실 제가 전략적으로 좀 담아봤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그냥 성장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또 효심이 깊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거든요. 요즘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정말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정말 읽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저의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들 아까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저도 이 항목을 썼지만 직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직무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했던 점이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앞에 좀 정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하고 놀았는지 참 궁금한 자소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접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혜진 양은 어떻게 봤어요? 예, 저도 잘 봤고요.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토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하고 거기서 깨달은 어떤 이런 딱 스텝을 밟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지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정진이랄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했을까? 아니면은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부적으로 느낀 게 중요했을까? 이런 점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느낌에 어떻게 좀 동의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걸 읽다 보면은 저는 이제 주로 전체적인 그림이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이거를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걸 작성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면접에 가게 되시면 분명히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천자라고 하는 분량 자체가 긴 것 같지만 모든 내용을 다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4년 동안 나는 어떤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지켜냈다. 근데 그중에서 핵심 에피소드는 이거였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 없이 원칙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봤다.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작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취준생들을 또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본인의 자소서가 공개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세아그룹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기업 분석도 되게 어려웠고 자기소개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희망지문은 마케팅인데 영업직에 이제 지원을 해야 해서 조금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혜진 양도 미리 좀 이제 밑밥 좀 깔고 그래. 오늘은 좀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래요? 이제 혼나겠다. 예, 좀 악평을 듣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세아그룹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서 그 세아그룹을 또 분야를 지원할 만한 곳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희망하는 직무를 또 써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또 참고가 될 만한 또 실제 샘플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천민영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걸어서 여행해볼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목표를 두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여행해볼까는 배낭여행 경험이 전무했던 제가 막연하게 친구들에게 꺼냈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산과 바다를 걸어서 느끼고 싶었던 21살 여대생들의 꿈은 2달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행 준비하기. 국내에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산과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지역인 강원도로 떠나기로 하고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대관령에서 강릉 시내를 지나 경포호, 동해바다를 보고 끝내는 여행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했기에 숙소와 식사를 해결할 곳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를 펼쳐들고 걸어갈 길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두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자료 및 경험담을 수집하고 여행에서 닥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체력 다지기. 2박 3일간 걷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 나가 뛰고 걷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야산에 오르며 등산력을 키웠고 도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즈음에는 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콜택시의 유혹.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체력 소비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콜택시 번호를 알아왔다며 택시를 부르고 강릉 시내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자 했던 도보 여행의 취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친구 2명만 우선 택시를 태웠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 아래 푸른 동해 바다를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그를 위해 지나온 과정들에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열정이 넘치는 세아제강의 영업인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 자소서 역시 좀 쉽게 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면서 이제 강원도 산과 바다를 막 걸었던 민영 양이 또 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작성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전과 좀 다르게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철강의 영업직에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로서 체력적으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자, 최현정 컨설턴트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면접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자소서가? 네, 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도보 여행을 도대체 왜 했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단 들었어요. 내가 모험심이나 도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라고 본인이 이제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이렇게 자연을 즐겼습니다로 끝났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 안에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언급을 하실 때 요즘 이제 민영 양이 자주 쓰는 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3단 구성을 많이 하시고 소제목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콜택시의 유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눈에 확확 부각이 된다면 사실 천자 안에서 굳이 소제목을 넣지 않아도 되고요. 넣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참신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눈길을 끌어주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민영 양이 갈수록 잘 쓰고 계시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제 지원하게 되시면 서류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막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만 조금 다듬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친구들이 콜텍스 번호를 알아왔을 때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바로 콜 외쳤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네,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타고 싶었지만 그래도 원래 했던 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 막 먼저 이런 부분은 면접에서 좀 질문을 받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혜진 양의 자기소개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역시 직무는 기자로 생각을 하고 쓰셨죠? 어떻습니까? 네, 기자로 딱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나는 선생님이다. 저는 무어가 선생님이었습니다. 막 대학교에 입학한 무렵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아이였는데 TV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는 바이올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형편에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건 무리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혹독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무어가 선생님이지만 저는 분명 선생님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자세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이올린을 전공한 친구를 졸라 배우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무어가 선생님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꿈을 향해 내디는 아이의 첫 번째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훌쩍 자라 음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교육자이자 커뮤니케이터의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혼신의 노력으로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준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아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땡땡땡에서 제가 가진 역량과 목표를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네.
감성까지도 전달이 됐던 연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예. 작성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그 항목 중에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사례의 과정에서 특히 내가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라면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어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아까 뭐 본인이 이제 밑밥을 깐 거와는 달리 제 생각에는 꽤 잘 쓴 자소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무어가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좋게 보였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왜 끝났지?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과 그리고 끝날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부각시켜 준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제시하는 이제 마무리 멘트까지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언급해 나가실 때 그게 연결고리가 조금 더 약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점점 요즘에 거의 매주 쓰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알아서 좀 더 쉬워지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쓰는 익숙해져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도 정리가 잘 되고 쓸 때도 조금 노하우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예. 네, 저도 자소서 쓰는 것 자체 과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작업 자체에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좀 습관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그냥 일단은 쓰고 보자. 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다는데 그것만 해도 아주 큰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두 친구에게 종합적으로 좀 당부의 이야기 해주실까요? 사실 저도 매주 쓰고 있지만 저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매주 이제 쓰려고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학생들의 그런 기분 어떨까? 또 내가 잘 못 썼는데 잘 쓰려고 애썼는데 학생들이 막 신랄하게 지적하면 굉장히 민망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우리 학생들도 저의 지적이나 이런 거에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실제로 지원할 때는 그런 자소서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진짜로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요. 조만간 우리 두 친구가 여기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아그룹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또 한마디 조언해 주실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동국제강이나 포스코와 이제 빅3를 이루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용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반 소비재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재 중심으로 B2B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철강산업에서 단연 주류를 이루는 것은 포스코지만 그 포스코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밑바닥 작업을 해준 게 오히려 세아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최초로 강간을 수출한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기업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 탄탄하게 성장해온 기업인 만큼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제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그런 기업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시면 취업문을 반드시 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오늘 세아그룹 관심 있어 했던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클리닉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을 또 주력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 해법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